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의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문화체육과, 하수도 사업소, 시립박물관, 기획예산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경제정책팀, 에너지관리팀, 상권활성화 팀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 김태균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서영애 일자리 공동체 팀장입니다. 윤소연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일자리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15억 5,823만 2천 원이 증액된 147억 2,548만 3천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 지원 경비로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비 2,176만 원에 대해서 세출 과목을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정정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보조인력 2명에 대한 6개월간의 인건비로 3,1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속초사랑 상품권 발행 홍보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사랑 상품권은 내년도 100억 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가맹점 모집, 시민 홍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205쪽입니다. 노사안정 추진으로 노동법률 상담사무소 지원 사업이 1월에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750만 원이 증액된 7,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노총 속초지부에서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운영이 되며 소장과 사무국장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사업으로 청작년 창업스쿨에 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7명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부담금으로 1억 8,2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일반 운영비로 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방역 분야 공공 일자리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억 1,150만 원을 감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3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호텔리어엔 호텔 레비뉴 과정만 선정이 되어 선정되지 않은 2 사업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52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인건비 월 18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3년차 근속 시 청년에게 1,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지역 포용 협력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5천 원을 증액한 3,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 시 월 16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혁신 성장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370만 원을 증액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분야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30명입니다.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 내시에 따라 750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 청년에 대해 1년차 홍보비 등 간접비를 지원하고 2년차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 사업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속초시 분담금 348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해안 젓갈 컴플렉스 센터 관리 운영에 젓갈 컴플렉스 센터 공공 운영비로 840만 원을 증액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개 부서가 임시 사무실로 사용을 하며 늘어난 공공요금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대해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추진 운영비로 1,0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에 국비 3억 3,9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방역 패스를 적용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 구입비로 업체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경제 동향 보고서 발간비로 2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상담실 구성과 칸막이 파티션 구입에 2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세무 및 SNS 마케팅 교육 세미나에 강사 강연료와 강사 실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소상공인 단체의 건의사항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수산물 가공품 직매장 설치 지원으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해양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밀키트 등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하나로마트의 직매장을 마련을 하고 이에 필요한 냉동 쇼케이스 2대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9쪽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으로 사업 대상 가구가 당초 20가구에서 30가구로 10가구가 추가 배정되어 국비 300, 도비 90,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악 로데오거리 상점과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중기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도비 7,500만 원, 1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구비 2억 5천만 원을 대응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 지원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반 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본 예산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바닥 에폭시 도색, 비가림 시설 보수 등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로 먹거리 단지 디지털 사이니지 유지관리비로 전기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기본 경비로 신규 직원 배치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에 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의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 충당금 부담 전출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 전출금으로 5,15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정산 잔액 및 이자, 2019년 향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정산 잔액 및 이자, 2020년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정산 잔액으로 총 3억 2,9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타시도 이전기업 정산 잔액 및 이자 211쪽 되겠습니다. 2017년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정산 잔액 및 이자, 2020년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지원사업 정산 잔액 및 이자,
2021년 강원도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사업 정산 잔액 및 이자로 총 1억 4,9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총 예산은 41억 6,317만 5천 원으로 본 예산 대비 3억 5,553만 3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운영의 농공단지 환경정비 화물 전기차 구입에 전기차 구입 후 발생한 집행 잔액 41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의 반응조 분리막 구입에 4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본 예산 확정 후에 특별구부세 6억의 구부가 결정됨에 따라 명시 6월 예산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서 본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반응조 분리막 20프레임은 3월 10일자로 기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일반 회계 전출금으로 8억 1,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에 이번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사업들이 또다시 좀 더 추진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또 나름대로 이번 추경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전통시장 209쪽에 보면 209쪽, 210쪽인데요. 시설물 유지보수 1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금 이제 전통시장, 중앙시장 네. 중앙시장 이제 바닥이 A동, B동 바닥에 지금 에폭시 도색이 모두 벗겨져가지고 네. 걸을 때마다 걸려요. 어르신들이 걸려가지고 이제 넘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네. 그 에폭시 도색에 저희가 한 3,300만 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요. 또 그 상가가 그 네. 옥상 부분에 가로로 균열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2천만 원 이상 들여서 수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대형 주차장 건너편 네. 이제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어딘지 아시죠? 네. 그 이쪽 라인, 네. 이 이제 순대골목 쪽으로 네. 가는 라인, 이쪽 바닥도 네네.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이 부분도 오랫동안 민원이 계속 있었던 곳인데, 이 부분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시장 대형 주차장은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요구가 있었고, 근데 이제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서측 출입구는 입출차를 다 하기엔 좀 그렇다. 그리고 후면에 있는 북쪽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겠다는 게 부서의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자체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예, 여기죠? 예, 네. 현재 사용하지 겨울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북쪽 주차장을 네. 예, 저희가 이제 곧 그 바닥을 콘크리트 작업을 마저 해야 됩니다. 바닥 아스팔트 작업을 마저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한 4월 중에는 꼭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으로. 네네. 저는 여기 개방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거의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 이제 이정표 이런 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같이. 이제 여기 생물이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이제 좌회전을 많이 하면서, 네, 네. 그러면 정문 쪽에 이제 그 혼잡한 상황이 좀 해결이 될 거고, 네, 지금 관광버스가 들어가는 이 길에 네. 안내 표지판을 잘 만들면은 맞습니다. 네네. 그 번역로까지 우회하지 않고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네. 우리 과장님 네. 4월 중으로 꼭 좀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이제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은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청년몰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몰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 자리를 빌어 네.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올해 청년몰 5억으로 지금 국토비까지 하면 사실 적지 않은 활성화 예산이 지원이 되고 뭐 작년에 이어 그 전 첫 해에 또 3억 총 10억에 가까운 활성화 예산이 사실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일단 그 청년몰 들어오는 청년 상인들이 일단 처음 창업을 해서 시작하는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어떤 자기 어떤 메뉴 개발이나 어떤 그 능력이 어떤 사업자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설팅 어떤 그 역량을 함양시키는 그런 컨설팅을 또 하고 싶고요. 또 그 3억, 그 5억 중에 한 3억 정도는 그 활성화 마케팅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몰 뭐 축제 예산, 이제 지금 작년에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계절별 축제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수제 맥주 축제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에 많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 세부 계획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청년들하고 또 소진공하고 저희가 좀 충실하게 세부 계획을 마저 세워서 올해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 당초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걱정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면서 청년몰이 건실하게 자생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지원될 때만 활성화가 됐다가 다시 쇠퇴하고 또 예산 지원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청년몰이 하루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그 이제 청년몰 활성화 지원으로 저희가 지난 본 예산 때도 이제 심의를 하면서 논의를 좀 했던 부분인데 그 마케팅 뭐랄까 이벤트 중심의 활성화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업에서는 자꾸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요식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거기에 한번 오늘 그냥 쫙 해서 이벤트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그것을 찾고 싶고 그런 건 결국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리되고 있는 음식과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청년들이 어리지 않고 저는 좀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중기청에서도 그래서 사업자로서의 교육들을 충분히 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 청년들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 현재 비어있는 점포도 몇 군데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추동해내기 위해서는 이 협동조합 안에 그리고 행정이 무한 이렇게 수혈하는 상황들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들. 본인들이 하여간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단호한 어떤 좀 분리도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이 한꺼번에 되진 않겠지만
어찌 독립해야 되는지는 그 협동조합의 상황들과 좀 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도 이게 지금 이제 요식업이기 때문에 일단 첫째는 맛으로 승부를 해서 고객을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생각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올해도 아마 이제 5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그런 부분에 좀 강점을 두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많은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활성화비를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느리게 성장하지만 스스로 청년 대표님들이 스스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년에는 좀 한번 가져보면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그중에서 정말 이제 연어보고서라는 대표님은 계속 리뉴얼을 해서 메뉴를 개발하시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계셔서 또 좋은 메뉴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지켜보는 그런 또 어떤 해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청년몰을 가면 청년이면 굉장히 뭐가 부흥하고 푸릇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오히려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 요식업을 해온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의 그 멘토가 좀 되는 부분들. 청년이 원하는 입맛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고객이 그거를 사고 그리고 편안한 음식이 되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감들이. 그렇죠. 그래서 잘 되는 업소의 상황들 뭐 이런 분들하고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들 좀 만들어 보십시오. 네. 자,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정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과 관련된 그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을 통해서 좀 질의를 여쭤보는 거니까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동료 위원께서 또 중요한 또 질문을 해주셔서 청년 활동과 관련된 이제 강원도형 일자리 이게 지금 그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역 혁신형 일자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180만 원씩 매월 2년간을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그 청년이 3년까지 계속 근무를 하면 그 청년에게 1,000만 원을 분기별로 250만 원씩 나눠주는 사업이라서 지금 굉장히 거의 사실 180만 원을 매월 지원해주면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네. 지금 업체들이 수요가 넘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지역 제조업체들이 어려운 환경에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을 크게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2년간 월급의 90% 보존해 주시고 계시고 월 최대 이제 18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으로만 보면 아주 성공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계속 고용이 유지가 돼야 유지가 됐을 때 성공이죠, 그게. 3년 차까지는 아직 뭐 3년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3년 차까지는 유지를 하고 4, 5년 차에 계속 그 업체가 고용이 유지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업체가 고용이 또 유지가 되도록 또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 청년들이 그 업체에 취직을 해서 앞으로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기술 습득을 위해서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뭐 업체 취직뿐 아니고 나중에 이제 자영업을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보시기에, 과장님 이 월급 급여의 상당 부분을 지금 이제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급여에 대한 지금 부담이 적은 편이라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그런 교육이나 수당이나 복지 사업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 21년까지 이제 7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되어 있는데. 향후에 뭐 추가 계획은 또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계획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그 옥폐수 시설과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농공단지에 제가 이제 그 옥폐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그 부담금과 관련된 좀 불만의 좀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본 질의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에게 좀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폐수 처리 이제 고정비가 시에서 40%, 업체에서 이제 60% 이제 부담을 하시잖아요. 부과 기준이 이제 물 양하고 폐수의 이제 농도인데 네. 작업 과정에서 이제 깨끗한 물을 세척해 놓고 체크를 하면 유리하고 이제 할복할 때 체크하면 불리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계속 나와서 이것과 관련돼서 좀 어떤 그 조사 방법에 좀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건 업체만의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안 그러면 그 불시에 이제 가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건데 네. 아마 불시에 검사를 하실 때 할복 후에 바로 이제 검사를 받게 되면 그런 불만이 생길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예고를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고하고 가게 되면 네, 그때야말로 네. 세척해놓고 받을 텐데 네, 네, 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협의를 거쳐서 불시에 가더라도 네. 할복 후에 가서 이제 체크를 하셨는지 안 그러면 네. 세척 후에 체크를 하셨는지는 어느 정도 체크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전에 어떤 네. 공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조율해서 간다는 부분은 어떤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최근에 들어서는 물론 이제 뭐 업체 불만이 있다고들 하시는데 네. 예전에 비하면 최근에는 그 어떤 불만이나 민원이 네. 이제 오폐수 관련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사정에 따라서 때를 정해서 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과장님께 업체 사정에 따라서 때를 정해서 이 그 점검을 네네. 하라는 게 아니고 네. 불시에 가는 건 어찌 됐든지 간에 제대로 된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 가는 건데 불시에 갔는데 그 시간 타임대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할복 이후에 이제 바로 와서 네. 체크를 한 건지 네. 세척 이후에 와서 했는지에 대한 업체의 불만이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불시에 가서 체크를 하더라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 체크 방법에 대해서 예고하고 갈 수는 없죠. 단속을 하는데 그렇죠. 몇 시에 단속할 테니까 네.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그건 업체 입장일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잘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고 한번 검토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직 뭐 특별한 답은 없는 거죠? 그 없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에 한 네. 두 차례 정도 평균값을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이 업체 측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은 할복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불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이제 그 세척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데 할복 이후에 와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좀 볼멘 소리 또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네, 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청년몰과 관련돼서 청년몰의 지원은 말 그대로 지원은 지원일 뿐이에요. 지원의 한계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이제는 청년몰 스스로가 이제는 노력할 때다. 이제 개장 초기 위치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얘기를 또 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접근성, 이 주차 문제라고 그래요. 참, 접근하는 부분이 좀 네. 일반인들은 좀 불편해서라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맛과 이런 어떤 그 지금 리뉴얼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품으로 이제 승부를 한다면 누구든지 찾아갈 수 뭐 도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는데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내년부터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 저도 그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일단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청년끼리의 경쟁에서만 살아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발판 토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네,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좀 붙여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금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2019년도에 강원도에서 시작이 돼서 지역 주도형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은 또 혁신 성장형으로 또 약간 이름을 바꿔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2019년부터 시작을 해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도 그렇고 그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련해서 이제 배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봤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 배치 현황들을 보면
저도 대부분은 다 알만한 기업들의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점 아닌가요?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을 좀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 하나와 하나는 그런 자리에 청년들이 좀 이 지원을 받아서 업체에서 예, 안정적인 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가 좀 같이 결합되기를 바라는 정책 맞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지역주도형 일자리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 네, 일단 업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가 정해지면 네, 청년이 또 그 업체를 A 업체 1순위, B 업체 2순위 이렇게 정하게끔 돼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좋고 좀 안정된 업체 위주로 네, 예, 청년들의 좀 신청이 몰리게끔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최근에 어떤 요 실적이 없다든지 네. 새로 들어온 어떤 정보가 없는 업체 정말 필요하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신청이 좀 인력을 좀 저조한 지원받고 부분들이 싶어도 네, 못하는 거죠. 산업 부흥이 안 돼. 네, 그런 대표님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에 좀 전달을 해서 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악순환일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좀 그러니까 놀라웠던 거예요. 그 순위가 이제 그렇게 신청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섬세하게는 몰랐기 때문에 본 제도의 그 취지에 부합하기에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업체들은 결국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겉으로 오면 야 인력들도 많이 확보하고 정말 그런다라고 보지만 사실 속빈강정처럼 행정 예산으로 인력들 지원해주고 그 인력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업체의 현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게 이제 2년까지 그리고 3년 차까지 1년을 더하면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2019년에 하셨으면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도 이제 중간에 이동을 해서 또 추가 인력들을 또 배치하고 이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들이 좀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냥 지원만 하고 신청만 받고 끝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안정적인 구도로 갔는지 아니면 그 사업이 끝나면 또 다시 또 받아가지고 또 인력을 또 채우면서 그 업체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점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저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업 결과들에 대해서 그래야지 속초시의 산업 동향이라든가 일자리 부분, 청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소상히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죠, 그게? 청년 일자리 정규직 지역- 인건비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206페이지. 과장님, 제가 어제 그저께 이거 관련해서 지역의 그 자영업자한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의를 했었어요, 담당 부서에다가. 근데 지금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신청한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1개. 101개인데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업체들 외에는 신청을 안 받아요, 지금. 뒤늦게 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정규직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년까지 신청한 업체들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올해는 신규 업체를 모집을 안 하고 이제 또 지역 혁신 성장용으로 이름을 바꿔서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서에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지? 이거 누가 알아봤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김희준 전문위원이 알아봤지? 이게 더 이상 신청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거의 이게 뭐냐면은 지역 관내 정규직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이 111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상이 있는데 저한테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고 뒤늦게 이제 좀 저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올해는 신규 업체에 접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빠른 업체들, 지금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큰 업체들, 상시 일자리 경제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매번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정치권에서 도와줘야 될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체라든지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항상 이런 사업에서 혜택 후순위에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수시로 자꾸만 전달을 해주고 예. 그런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셔야 지역 된다. 주도형은 기존에 이제 작년까지 모집을 한 업체를 계속 올해는 지원만 해주고요. 요게 조금 이름을 바꿔서 혁신 성장형으로. 네, 올해도 그런 신청이 가능하다. 네네. 그 자료 좀 근데 주세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모집이 끝났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드릴 자료를 테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야 신청을 하죠. 알아야. 네네. 속초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할게요. 내년에 한 100억 정도 발행을 하는데 지금 상품권이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이죠. 그죠? 지금 상품권을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10% 정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할인을 그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역 내에서 씀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상품권 발행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좀 뒤늦게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타 지역 사례를 보면은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000원권, 2,000원권에 대한 발행 고민은 안 하셨나요? 저희가 지류형은 이제 내년에 계획하는 거는 카드형으로 네.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류형이 아니면 카드형은 그냥 뭐 1,000원권, 충전에 2,000원권은 좀 부담스럽다. 사실 조금 제작 비용이나 뭐 거의 비슷하고. 그럼 5,000원권은 왜 집어넣었어요, 카드형에? 지금 이제 편하게 제가 뭐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건데 타 지역 사례를 보면은 지역 상품권을 통해서 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네. 비록 이제 우리가 카드형으로 이제 지폐형으로 나가는 걸 뭐라 그러죠? 지폐형으로. 지류형. 예, 네? 지류형. 뭐라고요? 지류형. 지류형. 예. 지류형 발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원주 그 무슨 딸이에요? 구름다리? 구름다리 입장료가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제가 네, 정확히는 네, 모르겠는데 네, 냈더니 지역사랑 상품권 2,000원짜리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들어가는 초입에 커피숍 뭐 그다음에 직접 하는데 이런 데가 쭉 있죠. 네. 뭐 커피 한 잔에 3,000원. 그럼 상품권 2,000원에다가 내 돈 1,000원 그렇죠. 보태갖고 어차피 그 지역에 써야 되니까. 그 상권 활성화를 그렇게 기여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지역도 그런 데가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자는 예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갯배를 탔는데 3,000원 내고 2,000원 상품권 다시 주는 거예요. 관광객들한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소자영업자들한테 소비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 식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게 상품권의 시작이었고 이제 나가서 지금 카드형 이런 게 개발이 됐는데 우리가 그런 작은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지류형도 앞으로 이제 뭐 발행을 할 계획이 있다라니까 검토를 해서 과장님 그거 면밀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분석을 한 후에 다시 한번 그 제도를 개편을 하는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마 저번에 이제 저희가 총괄 그 간담회 때 보고 드렸을 때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형을 카드형으로 하지만 필요한 어떤 이제 소규모 소액으로는 지류형도 같이 복합해서 발행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상권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축제 같은 경우도 더욱 그렇고요. 그렇죠. 예, 쓸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이제 지금 2년 뭐 이렇게 지원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신규가 아닌 그래서 혁신사업 말씀하셨죠. 이거 홍보 어떻게 잘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나름대로 뭐 현수막도 붙이고 또 이제 카톡으로 또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하는데 아마 충분하게 모든 소상공인이나 또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데 저희가 부족했다면 더 열심히 또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정현 위원님 그 지적과 같이 시나 기타 등등, 그러니까 다른 상황들에 조금 더 연계나 이렇게 되어 있는 업체들은 사실은 뭐든지 정부에서 상당한 이제 선점을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사업장 내에서만 그냥 또 이렇게 공공하게 경영을 해 나가시는 여러 사업체들의 오히려는 조금 더 문호의 부분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연계하시고 그런 거 좀 더 노력하셔야지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코로나19 상황에 소상공인 어려움, 기타 등등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바로 이제 밭을 갈아주시라는 게 바로 이런 예산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37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뭐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상황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과 이탁의 부분인 건가요?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각 부서에서 이제 네. 보건소라든지 이런 네. 선별진료소 이런 데 네, 네. 필요한 부서별로 필요한 방역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네. 이제 요 일회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부분들 잘 좀 장소나 찾아주시고 사업 대상지를, 또 하나는 부서별로 지금 이제 일자리 사업들이 하나씩 둘씩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찾기에 엄청나게 또 골몰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에 아주 적정성을 잘 좀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